새벽 4시. 지글지글,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한지윤의 손이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습니다. 99번째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윤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쾅!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지는 굉음이 새벽을 흔들었습니다. 지윤은 부풀어 오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들이 안 움직여요.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친척 아주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명절 코앞인데 오버 좀 하지 마세요. 딱 한 개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쓰러지는 지훈, 냉담한 시선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2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주 전 오후, 지우는 방 안에서 산모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빨간 글씨로 쌍둥이 임신 8개월, 주의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바라보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발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수첩을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위에 옷가지들을 덮어 감췄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강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후쳤습니다. 지훈아, 뭐해? 점심 설거지는 다 했어? 예, 어머니. 다 했어요. 그럼 마루 청소 좀 해라. 오늘 친척들 오신다며. 지우는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배가 좀 아파서요. 병원에 갔다 와도 될까요? 강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병원? 임신부가 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우리 시대엔 밭일하다가 애 낳고 다시 밭 나갔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숙이 방을 나가자 지훈은 서랍에서 진통제 한 알을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약한 것 같아 보이면 안 돼. 저녁 무렵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최동기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 민정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이 저녁상을 차려내오자 강숙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훈아, 너 요리는 잘하니? 아, 뭐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종갓집 며느리가 보통이면 쓰나? 우리 집은 300년 종가야. 명절 때마다 몇십 명씩 오는데 손님 대접 제대로 못하면 집안 망신이야.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언니 지금 임신 8개월인데 너무 무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강숙이 민정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시집도 안 갔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 임신이 병이야? 나도 임신하고 집안일 다 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준혁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훈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집 며느리들은 원래 튼튼했어. 지훈이는 좀 약해 빠진 것 같아. 그래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면 더 튼튼하게 키워야지. 명절 준비 제대로 못하면 너만 창피한 거야.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 배만 불러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손을 배에 얹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날 2주 전 아침, 강숙이 지훈을 부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거대한 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밀가루, 감자, 호박, 고기.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강숙이 봉지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설에는 문중 어른들이 다 오시기로 했어. 100명 정도 될 거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명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혼자서.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또 있니? 저는 내가 다 붙여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야. 지우는 부풀어 오른 배를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쌍둥이라 배가 너무 무거워요. 100인분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핑계 대지 마. 쌍둥이면 더 튼튼하게 낳아야지. 나는 며느리 때 혼자서 150인분 차례상 차렸어. 그것도 임신 9개월에 말이야. 밤새 음식 만들고 아침에 손님 맞이하고. 그게 우리 집 며느리의 도리였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서 탈이지. 지훈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병원이 뭘 알아? 의사들은 요즘 애들 편만 들어줘. 옛날 어른들 지혜가 훨씬 낫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다 그때 단련된 덕분이야. 너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때 큰 시누이 수진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지훈 씨, 시집 온 지 벌써 3년인데 아직도 우리 집 규칙을 모르시나요? 종갓집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예요. 수진은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식탁 앞에 선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동기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오? 강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100인분 전 다 부치기로 했어요. 100인분? 며느리 혼자서? 동기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집 며느리는 튼튼해요. 제가 잘 가르쳤으니까요. 민정이 불안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언니 배 좀 보세요. 진짜 많이 불렀어요. 100인분은 무리예요. 강숙이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넌 시집도 안 가본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조용히 해. 지우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줘요. 100인분은 제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나도 알아. 근데 명절 코앞인데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혀. 그럼 저는요? 저는 쌍둥이 베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요. 준혁은 지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참아줘. 명절만 넘기면 내가 보약도 지어줄게. 좋은 산후조리원도 알아볼게. 제발 이번만. 지훈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화장실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하지만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 버티자.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 거대한 식재료 봉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설날 일주 전, 지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 4개를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밀가루 반죽을 천천히 저으며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글. 첫 번째 전이 프라이팬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6시. 민정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30개가 넘는 전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완벽한 황금빛이었습니다. 응, 일찍 일어났어. 민정은 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두께가 일정했습니다.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언니,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오전 8시, 수진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프라이팬 4개를 동시에 다루는 지훈. 각각의 불 조절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전을 뒤집는 모습.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훈 씨, 요리 좀 하시네요? 생각보다 훨씬 프로 같은데요? 지훈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많이 해봐서요.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훑어봤습니다. 점심 무렵, 강숙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50인분이 넘는 전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지훈아, 너 생각보다 손이 빠르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강숙은 전을 하나 집어 먹어봤습니다. 맛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집 며느리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100인분 문제 없겠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친척 아주머니 몇 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들은 부엌으로 몰려가 지훈을 구경했습니다. 어머, 종부님. 며느리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프라이팬 4개를 저렇게 동시에 다루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손놀림 좀 보세요. 식당에서 일하셨나? 친척들의 칭찬에 강숙은 으쓱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제가 잘 가르쳤어요. 종갓집 며느리는 원래 이래야죠. 하지만 지우는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지우는 70인분을 붙이고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손을 배에 얹었습니다. 아가들아, 괜찮니? 엄마한테 대답 좀 해줘. 평소 같으면 태동이 느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지훈을 민정이 붙잡았습니다. 언니, 얼굴색이 안 좋아요. 좀 쉬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지훈은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반죽을 제대로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자가 덜컥거렸습니다. 저녁 6시,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얼굴 좀 봐. 안 돼 보여. 괜찮아요. 다 끝나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80인분을 붙이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설날 사흘 전, 지우는 새벽 4시에 깨어났습니다. 아니, 깨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가들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대답 좀 해줘. 제발. 하지만 뱃속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지우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남은 20인분. 프라이팬을 들어 올리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국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8시, 강숙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왜 이렇게 늦어? 오늘 다 끝내야 한다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 몸이 어때서? 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아기들이 안 움직여요. 어제부터 태동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지금 모레가 설날인데? 하지만 어머니, 아기들이. 임신부가 예민한 거야. 배 아픈 게 당연하지. 태동도 원래 들쭉날쭉한 거고 병원 가면 괜히 입원하라고 할 거야. 그럼 명절 준비는 누가 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요즘 병원들은 괜히 겁주는 거 좋아해요. 지훈 씨, 조금만 참아요. 명절 지나고 가도 늦지 않아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전 10시, 지훈은 90인분째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반죽이 쏟아졌습니다. 강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긴. 제대로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가. 지우는 바닥에 반죽을 닦아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오. 친척 아주머니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부엌 입구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얼굴 좀 봐. 완전 노랗네. 쌍둥이라더니 배만 불렀지 몸은 왜 저래? 요즘 젊은 애들은 체력이 약해서 큰일이야.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농사일 다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복이 없으면 종부가 고생이지 뭐. 지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2시, 지우는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금방 끝날 거야. 문 밖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금방 나갈게. 언니, 진짜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아니야, 민정아. 괜찮아. 그냥 조금만 쉬면 돼. 지우는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거의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4시, 준혁이 급히 퇴근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민정이한테 연락 받았어. 당장 병원 가자. 안 돼요. 어머니가 허락 안 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 몸이 먼저야. 준혁이 소리를 지르자 강숙이 달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지훈이가 좀 피곤한 것뿐이야. 엄마, 지훈이 얼굴 좀 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큰일은 무슨. 임신부 원래 다 저래. 내가 경험이 더 많아.
명절 지나면 병원 가면 돼. 준혁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자.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지훈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95인분을 완성했습니다. 남은 건 5인분. 하지만 지훈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기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설날 전날 새벽 4시 지훈은 마지막 10개의 전을 부치기 위해 부엌에 섰습니다. 프라이팬 4개가 동시에 지글거렸습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91번째, 92번째. 지훈은 기계처럼 반죽을 떠서 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쾅! 프라이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훈은 배를 감싸쥐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들이 안 움직여요. 지훈의 다급한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프라이팬에서는 마지막 전이 타들어가며 까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지글, 탁탁 타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 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명절 아침에. 강숙은 지훈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훈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민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구급차 불러야 돼요. 민정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숙이 민정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안 돼. 명절 아침에 구급차가 웬 말이야. 손님들 오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언니 죽겠어요. 강숙은 민정을 밀쳐냈습니다. 그때 준혁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준혁은 아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산모 수첩이었습니다. 펼쳐진 수첩에는 빨간 글씨로 쌍둥이 고위험 임신, 절대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준혁아, 며느리가 너무 약해서. 약해서요? 고위험 임신부한테 100인분을 붙이라고 한 게 약해서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숙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그건 준혁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전직 그랜드 호텔 총주방장입니다. 준혁의 외침에 부엌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숙과 민정, 그리고 방에서 나온 동기와 수진이 모두 멍하니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찾아 화면을 모두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지훈이 요리사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제요리대회 금메달리스트. 제 아내는 500인분 연회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100인분이 뭐가 힘들겠냐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임신한 8개월 산모한테 밤낮으로 이런 걸 시키는 건 이건 학대예요. 살인이에요. 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은 가스레인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들을 하나씩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쾅, 쾅. 뜨거운 기름과 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먹어요. 당신들이 내 아내 죽여가며 만든 전 실컷 먹으라고요. 준혁은 남은 전들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아, 내가 미쳤니? 미친 건 엄마예요. 준혁은 쓰러진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않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 새하얀 커튼 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준혁에게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산모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조기 진통 직전까지 갔었어요. 쌍둥이 고위험 임신인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혁은 차트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아.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기들은요? 괜찮대. 다 괜찮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혁아, 나 더 이상 못해. 정말 못하겠어. 안 해도 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날 오후 준혁은 병원 로비에서 누나 수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너 진짜 미쳤니? 명절 아침에 그게 무슨 짓이야?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누나, 제 아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엄마가 지훈이 요리사 출신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더 시킨 거 아니었어. 약한 며느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지훈이 3년 전에 우리 집에서 유산한 것도 알고 계셨죠? 수진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아, 그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알았으니까.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명절,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 준비 중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방에 서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알고 있었기에 더 잔인하게 지훈을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은 아닙니다. 다만 제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모두 중단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매달 드린 생활비, 용돈, 종가관리비 모두 중단합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도 처분할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후
강숙의 통장에 입금되던 돈이 끊겼습니다. 강숙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입금이 안 됐죠? 은행 직원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송금인께서 자동이체를 해지하셨습니다. 강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강숙이 달려왔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니? 준혁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 제 명의죠? 한 달 드릴 테니 나가세요. 집 팔아서 제 아내 병원비에 쓸 겁니다. 강숙은 서류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외면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강숙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준혁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지우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지켜준 남편에 대한 감사,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강숙은 텅 빈 종갓집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각 예정. 강숙의 손에는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공과금 미납, 생활비 통장 잔액령. 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그래도 넌 내 딸이잖아. 엄마가 뭐가 그렇게 급해요? 준혁이한테 빌어보세요. 준혁이는 연락도 안 받아.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강숙은 다시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좀 도와줘.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 엄마, 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엄마 말 안 들으셨잖아요. 민정마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숙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100명이 넘는 친척들로 북적였던 마당. 이제는 낙엽만 굴러다니는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례상은커녕 강숙 혼자 먹을 밥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숙은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갔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둘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들. 잘 오셨어요. 들어와요.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종부님. 저희 그냥 지나가다가. 작년에는 그렇게 오라고 하시더니 올해는 안 오셔도 돼요? 한 아주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도 바빠서요. 그리고 준혁이가 집안 다 정리했다면서요? 이제 저희가 왜 와야 돼요? 아주머니들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강숙은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냉장고 3개가 넘치도록 음식이 가득했었는데 강숙은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숙은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숙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이한테 전해줘. 내가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숙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300년 종가집의 종부에서 단칸방 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짐을 옮기는 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괴롭히더니 결국 자식한테 버림받았대. 인과응보지 뭐. 강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칸방에 들어선 강숙은 낡은 이불 하나를 펼쳤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숙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이불 속에 웅크렸습니다. 문득 지훈이 새벽 4시에 차가운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창백한 얼굴, 떨리던 손, 배를 감싸주던 모습. 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훈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강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명절 아침 강숙은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100인분의 떡국이 끓고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라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강숙은 라면을 한 입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숙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조용했습니다. 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그냥 종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킨 건 종가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해가 저물었습니다. 강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명절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우는 병원 분만실에서 쌍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건강한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지켜냈어. 우리 함께 이겨냈어. 지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아내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어. 석 달 후, 준혁과 지훈은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쌍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주방. 이제는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천천히 요리와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설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 어때? 지훈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아직 전 부치는 거 자신 없어. 손이 떨려. 괜찮아. 우리 셋이서만 먹을 건데 뭐.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준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날 아침,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재료가 조금 놓여 있었습니다. 감자 3개, 호박 반 개, 고기 조금, 딱 3식구가 먹을 만큼이었습니다. 지우는 프라이팬을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순간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100개의 프라이팬, 끝없는 반죽, 쓰러지던 순간 준혁이 뒤에서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천천히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지글, 황금빛 전이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을 뒤집었습니다. 완벽한 황금빛이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 할 수 있어. 이제 괜찮아. 준혁이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엄마 최고. 거실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1시간 후 식탁 위에는 정갈한 전 몇 개가 놓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과장 좀 그만해. 진심이야. 내 인생 최고의 전이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나를 지켜줘서.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끝까지 버텨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부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차갑고 어두웠던 새벽 부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프라이팬을 놓치며 떨렸던 손. 이제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냈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준혁과 함께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쌍둥이가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행복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아.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지우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새벽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흘렸던 눈물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냈기에 맞이할 수 있는 찬란한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모든 며느리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두가 깨닫기를. 봄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준혁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차가웠던 겨울을 이겨낸 그들에게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